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선비들, 그들의 삶과 목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시 속에서 마음을 쉬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간, 선비들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새벽녘 불빛 아래 펼쳐진 책, 그리고 묵향이 감도는 서재. 조용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목표는 단연코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관문이었죠. 선비들은 스스로를 수양하며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리며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세속적인 출세와 가문의 명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동기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비들을 유교 경전 속에 갇힌 답답한 지식인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공부했던 내용은 경전 암송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병법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필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출제했던 과거 시험 문제 중에는 농업 운영 방안, 노비 제도의 문제점, 자원 배분과 군사 조직의 효율성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들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과거 시험 문제들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얼마나 현실적인 통찰력과 국가 경영에 필요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설계되었죠. 물론 과거 시험 준비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 없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문과 응시자가 시험을 준비하며 쏟아부은 비용이 농지와 현금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시험 준비가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비들은 공부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책들을 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당과 서원, 성균관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책을 필사하거나 구입해야 했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죠. 한편 문과 시험 응시자들은 말과 활, 군사 장비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시 전투용 활 한 자루의 가격이 어린 소 한 마리 값과 같았다는 기록은 선비들의 시험 준비가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동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선비들의 삶에는 여가와 문화도 빠질 수 없죠.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는 승경도 놀이가 있었습니다. 종의 보드게임으로 자신의 신분과 관직을 결정하며 승진을 목표로 즐기는 놀이였죠. 때로는 비리로 파직되거나 사약을 받는 배드 엔딩까지 존재했던 극사실주의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선비들은 예절, 음악, 활쏘기, 승마, 글쓰기, 산수 등 6가지 기본 기회를 반드시 익혀야 했습니다. 예절은 단순히 매너를 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필수적인 덕목이었고 음악과 문학은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활쏘기와 승마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군사적 기술로 연결되었고 이는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을 상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이기도 했죠. 음악은 단순히 예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 선비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판소리, 가야금 연주, 그리고 시를 짓는 활동은 선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예술적 감각과 교양을 높이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활쏘기와 승마는 그 자체로도 경쟁이 치열했으며 문과 시험 준비의 일환으로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대개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초혼 연령은 16세에서 19세, 남성도 비슷한 연령대였죠. 양방 가문에서는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비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결합을 넘어 가문 간의 결합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들의 가정은 학문과 가르침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교적 가르침을 전하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죠. 특히 학문을 통해 가문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 선비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가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선비들의 식생활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청어 즉 비어로 불리던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을 살찌게 하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유래한 비어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아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당시 선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했죠.
조선시대 선비의 삶은 단순히 이상만을 쫓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수양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실천적 지식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들의 균형 잡힌 삶과 문제 해결의 자세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